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 공개가 최근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보정이 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과 함께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일명 머그샷 공개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세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 자, 정유정 사건이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네. 사건을 먼저 정리한 뒤에 이 신상 공개 또 머그샷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이 사건은 과외를 구하는 고등학생으로 위장해서 찾아간 20대 여대생의 집에서 이 여대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정유정의 사건입니다. 예. 23세 여성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거의 한 5년 동안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도 하죠. 예.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던 이 정유정은 이런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살인 범죄물 영화 등에 빠졌고 뭐 도서관에서도 살인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영화 화차 를 여러 번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뭐 네. 사회성이라든지 관계성이 좀 왜곡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과외 앱을 통해서 학부모인 것처럼 위장해서 여대생에게 과외를 구했고요. 네. 중고 마켓에서 구입한 교복을 입은 채 과외를 구하는 것처럼 그 여대생이 혼자 사는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인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여행 캐리어에 담아서 그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곳으로 가는 것을 택시를 타고 갔는데 외진 곳에 여자 혼자 약간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행동을 수상하게 본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가 되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살인 동기에 대해서 정유정은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네. 지금은 결국은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보통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본다고 하는데 네. 정유정은 28점 정도로 나왔으니까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이 정유정의 경우는 지금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셨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현행법상 판결 선고가 나기 전에 이런 피의자 신분의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이제 7명 정도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유정은 바로 신상공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된 지 5일 만에 정유정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흉악 범죄의 경우에 피의자의 신상과 사진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정유정의 경우는 이 공개가 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 너무 다르다. 이래서 네. 좀 비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이 사진으로 정유정의 모습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사진이 실제 정유정의 모습과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주로 신상 공개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예. 대부분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지금 모습이랑 다르거나 포토샵으로 보정 처리된 증명사진일 경우에 더욱 그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유정의 사진도 아마 이런 주민등록상에 사진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너무 보정이 된 사진이다 보니까 실제 모습이랑 달라서 처음에는 이게 공개가 됐어도 정유정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전혀 몰랐다고 해요. 이 정유정인지. 네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신상 공개할 때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입법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머그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네. 봤던 네, 체포가 그렇죠. 된 뒤에
네. 바로 이제 뭐 수감 번호나 이름 적힌 판을 두고 찍는 사진을 말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을 말하는데 예. 지금도 우리도 체포되면 바로 다 찍거든요. 네, 구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 경찰 사진이라고 하고 이름과 수감 번호, 필요한 이런 개인 정보가 적힌 판을 들고 정면 사진, 측면 사진 등으로 나누어서 찍고 예. 뭐 배경의 키를 알 수 있게 눈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제일 흔히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 사진들 네네. 떠오르시잖아요. 뭐 안중근 열사 네네. 사진도 유명한 사진도 그것도 다 머그샷들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왜 머그샷이라고 하죠? 이게 머그샷이라는 단어가 18세기에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가 머그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머그샷이 됐다고 하고 머그샷은 체포된 후에 찍는 것으로 지금도 피의자들이 우리나라도 다 찍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 공개 범위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신상 공개가 됐다고 해도 이 머그샷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동의를 안 하죠. 정유정도 동의 안 했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머그샷 아닌 이 증명사진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그샷을 찍는군요. 다만 이제 뭐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머그샷이 지금 비공개인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뭐 공개 범위라든지 요건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넓게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용의자의 동의 없이도 예. 언론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머그샷을 공개하고 그 범위도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지 않게 굉장히 넓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머그샷도 다 공개가 되고요. 가장 쉬운 예가 2017년 정도에 우리 한국인 부부가 괌에서 여행 갔다가 네.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변호사 판사 부부였고 미국령인 괌에서는 6세 이하 아이를 보호자 없이 차에 두면 그 즉시 아동학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광객이었던 부부가 아이들이 잘 때 차에 재워두고 쇼핑을 하다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었어요. 네네. 근데 바로 머그샷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판결이 나기 전인데도 용의자들에 대한 머그샷 공개 범위가 이 정도 아동학대 범위라 해도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범위가 넓은 것이고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뭐 머그샷 공개도 하지 않고 뭐 탈옥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만 공개가 되고 신상 공개도 이런 살인죄 정도가 돼야 네.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외국의 상황은 이런데 우리는 뭐 그나마 인정되는 이런 신상 공개 사진까지도 실제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보정된 사진들이 공개가 되니까 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저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하냐라는 논란이 있을 법도 해요. 네.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예. 같은데 이 사진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정유정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문제성 인식이 됐고 신상 공개 결정이 될 정도라면 정말 흉악 범위거든요. 네. 그런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왕이면 머그샷 공개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실제 지금 모습과 다른 사진이 공개되면 지금 뭐 몇 년 전에 친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가 네. 돼버리니까 재범의 방지라든지 알 권리 어떤 면에서도 효용이 없어지니까 그렇고요. 지금 뭐 비교해서 보면 성범죄자 확정 판결 받은 네. 유죄 받은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공개 알림이 오거든요. 저희 집에도 계속 이제 꾸준히 네. 와요.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전과자들의 그게 오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상공개 사진들이 뭐 머그샷으로 볼 수 있는 최근 찍은 사진과 전신 사진이 그렇죠. 오기는 네. 하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정유정 사건과 같은 신상공개 범죄자들도 머그샷 공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부산의 그 돌려차기 사건처럼 네. 신상 공개 범위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네. 지난 시간에도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신상공개 범위가 좁고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차에 두고 쇼핑했다고 바로 현행범 체포돼서 신상공개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 괌의 경우를 봐도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데 대부분 살인범, 흉악범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용의자의 신상공개 를 조금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뭐
일단 이 일이 문제되다 보니까 살인, 성범죄, 내란, 외환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정유정 사건으로 본 머그샷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